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그 첫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모든 대화를 승패가 갈리는 전쟁으로 만들고 당신을 언제나 패배시켜야 할 적으로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유독 강한 권위의식과 통제욕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가해자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그들의 뜻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행동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무너뜨려야 할 존재로 취급합니다. 어디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고유한 생각이나 취향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마치 원수에게 복수하듯 무섭게 억누르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혹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며 통제하려 했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직장 동료, 심지어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다름을 표현하는 순간 내가 곧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신을 적으로 삼고 공격할 때 그 행동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합니다. 첫째, 끊임없는 언어적 괴롭힘입니다. 비판과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당신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의견 강요입니다. 단순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생각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야 라는 식이죠. 그들은 나무 그루터기를 붙잡고도 논쟁에서 이길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격분하며 당신의 의견을 아무렇지 않게 묵살해버립니다. 셋째, 대화를 독점하고 방해합니다. 당신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말을 자르고 오직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복종하라고 강요합니다. 냉소적인 말투와 공격적인 분노는 그들의 주된 무기이며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뒤에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 가해자들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혹시 그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짓밟으려는 심리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어린 시절 자신들 역시 강력한 가해자에게 억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독특하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비난받고 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가혹한 대우의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집안의 모든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골든 차일드가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할 존재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배경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행동은 그들 나름의 최우선적인 생존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그러니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
당신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짓밟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극단적인 승패 논리와 흑백 논리에 기반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강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과 비관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비관적인 사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 봐, 역시 넌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건 내가 틀렸다는 증거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하고 부족하니까 바로 나의 영향력이 필요한 거야. 참으로 기이한 논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유성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으로 채워넣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신들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압도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편집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해자들의 가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제라고 소리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과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사람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아닙니다. 타인을 짓밟는 행동은 스스로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나약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이런 방식을 배웠을까요?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승자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스포츠팀이나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따돌리고 배척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힘이 곧 정의라는 왜곡된 신념을 학습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어떤 상처와 고통을 숨기고 있을까요? 진심으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결코 타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관주의와 부정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 내면에는 분명 말 못할 깊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들은 당신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격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취약점은 필사적으로 숨깁니다. 그 가면 뒤에는 사실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행을 통해 대체 무엇을 얻는 걸까요? 타인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행위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잠시 동안의 거짓된 우월감과 통제력에 대한 환상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 존중, 품위와 같은 가치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격려, 친절,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그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을 적으로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당신이 매우 유독한 사람의 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불건강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만성적으로 당신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다움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나의 독특함과 고유성을 스스로 껴안아 주십시오.
당신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입니다. 셋째, 침착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연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이 당신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싫어한다고요? 물론 그럴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유독한 패턴을 직시하고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적으로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로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선함을 존중하며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바로 이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